이제 등비 중앙을 쓸 수는 없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뭐지? 일반항 이용해서 연립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AR 제곱 24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똑같이 AR의 4제곱하고 AR의 9제곱 이게 3 곱하기 AR의 14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에 A 하나씩 없애주시고, 그리고 여기 R의 13승으로 양변 나눠주시면 이쪽에 R 하나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래서 A가 3 곱하기 R이네요. 얘네들이 이렇게 연립하시면 되겠죠. A에다가 3 곱하기 R 대입을 하면 3R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R의 세제곱 이게 24. 그래서 R의 세제곱이 8이니까 R이 2. 그리고 첫 번째랑 A는 3 곱하기 2에서 6 이렇게 나오는 거. 그쵸? 근데 이제 요게 문제인 건가? 요거. 지금 보시면 그 감이 좀 안 잡히면 하나씩 해보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항이 6이라고 했고 A 3이니까 24고, 그 다음에 A5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R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마 4를 곱해서 9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곱하기 4 4씩 곱해지는 등비 수열이고 첫째 항이 6이기 때문에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6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등비 수열이 이렇게 한 칸 건너뛰면은 R이 아니라 R 제곱이 공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빠르게 풀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2 곱하기 이제 어떻게 돼 있어? 2의 거듭제곱으로 돼 있지. 2의 12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리해서 2의 13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괜찮나요? 또 없죠 여기서. 그쵸? 네. 그럼 우리 이제 시그마 성질 좀 보자. 근데 시그마의 성질에서 좀 보고 싶은 게 2개 단원을 좀 한 번 해보고 싶거든요. 시그마 16단원 보시면 84쪽 보시면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잠깐 90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 대수 처음 배웠을 때 부분분수 소거형을 혹시 배운 적 있습니까? 부분분수로 바꿔서 샤샤샤샤 다 없어지는 구조. 그 구조가 이 구조거든요. 뭐 유리화를 한다거나. 그래서 얘네들은 좀 한 번에 배운 다음에 시그마 뒤에 일반항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하나의 정리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2단원을 좀 같이 나갈게요. 다시 돌아와서 84쪽으로. 시그마 기호는 기본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쵸? 변수가 이제 여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했을 때 이제 요 놈이 변수가 되는 거고, 또 K에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시그마 다 더하라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 오른쪽에 자연수 거듭제곱 합공식은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거? 외우는 거? 1차, 2차, 3차 1차 같은 경우는 2분의 nn 플러스 1 2차는 6분의 nn 플러스 2n 플러스 1 그리고 3차는 1차를 제곱을 하면 되죠. 전체 제곱하면 2분의 n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인데 이거 반드시 k가 1일 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치? k가 뭐 예를 들어서 5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2분의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n까지 공식 쓰신 다음에 1부터 4까지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1부터 시작할 때만 가능한 거다. 2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 87쪽으로 갈게요. 21번 한번 풀어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던 자연수 합공식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2 나오셨습니까?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바꾸고 계산하시면 돼요. 공식을 알고 있는지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시그마 뒤에 변수에 대한 1차식, 2차식, 3차식까지 나오면 이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자연수학 공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 바로 위에 문제 한번 봅시다. 바로 위에 문제가 아니라 어디 있었지? 잠깐만요. 앞쪽으로 잠깐 갑시다. 앞쪽에서 85쪽에 5번 한번 보세요. 5번 보시면 이제 항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항은 K에 대한 1차식이라서 저 공식을 쓰시면 돼요. 자연수학 공식. 근데 이제 첫 번째 항이 2에 K제곱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해서 풀어봅시다. 이거. 그러나요? 4번 나오시나요? 4번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자연수학 공식으로 푸시면 되고 이렇게 일반항의 지수의 n에 대한 변수에 대한 1차식이 있으면 요거는 등비수열로 푸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등비수열이라서 공비가 2 첫째 항도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하시면 바로 2 되는 거고 항의 개수가 1부터 5까지 5개. 그래서 앞에가 2-1분의 2의 2의 5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뒤엔 이제 1차식이니까 자연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식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유형, 그 K에 대한 1, 2, 3차식이 첫 번째 유형, 그리고 K에 대한 1차식이 지수에 올라가 있는 등비수열이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유형은 잘 나오는 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17단원에 있는 소고형, 그건 이따 볼 거고요. 그리고 세 가지 유형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대입을 해서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원래 시그마의 그 목표가 그거거든요. 단원 목표가. 직접 대입해서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넘어가서 17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데 모르겠으면 일단 여기 규칙의 요 관계식에다 1부터 하나씩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1 대입해보면 A의 1 더하기 A의 5 이게 12가 되는 거고 2 대입해보면 밑에다 쓸게요. A의 2 더하기 A의 6 3 대입해보면 A3, A7 4 대입해보면 A4, A8 이렇게 나오는데 5 대입하는 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5는 대입을 하시면 여기 중복되니까 대입하는 의미가 없고 이미 이 안에 1, 2, 3, 4, 5, 6, 7, 8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9를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 가로로 쳐져 있는 애들이 전부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쓰다 보면 규칙이 보일 거고 마지막에 16까지를 더하려면 여기에 12를 더하셔야 될 겁니다. 대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이 8묶음이 있다. 12짜리가 8묶음이 있으니까 12 곱하기 8을 해서 66. 직접적으로 규칙을 찾는 문제입니다. 나열을 하셔서. 괜찮죠? 나열해서 규칙 찾는 거. 그리고 19번 한번 해볼까요? 19번. 예, 우리 같이 볼까요? 답은 2번입니다. 예, 여기서는 좀 보자마자 생각나야 되는 게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대수 다 배우고 나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요거 이렇게 부호가 앞엔 플러스고 뒤에는 마이너스고 이런 거를 교대 수열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적분 2에서 수열의 극한으로 가시면 이게 더 자주 등장할 건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소고형하고 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입해서 나열을 해봐야겠다. 대입해서 나열해봐야겠다. 이 생각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항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수열의 합이에요. 어떤 수열의 합이 얘네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건 이 일반 항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등차 수열로 접근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중에 뭐를 쓸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게. A1 빼기 A2 플러스 이제 2 대입하시면 A2 빼기 A3 플러스 3 대입하시면 A3 빼기 A4
여기 A1만 남기고 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원하는 A12를 찾으려면 K에다가 N 대신에 이제 10을 대입을 하시면 마지막에 11로 끝날 수 있겠죠. N 대신에 10 대입하시면. 그래서 쭉 가서 마지막에 A10 마이너스 A11 여기 N 대신에 10 이렇게 대입한 상황인 거고, 이제 여기 우변에다가 10 대입하고 100 더하기 10 여기 쫙 없애서 맨 앞에 1 마이너스 A의 11이 마이너스 90이다. 아니면 2항에서 90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괜찮나요? 교대 수열 종종 등장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거는 대입해서 나열해서 없애는 구조였어요. 근데 아까 내가 곁다리로 설명드린 거 있죠? 이쪽. 요 우변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등차 수열일 수 있다. 요 일반항 전체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23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게 시그마의 일반항이 복잡하게 생겼는데 우변을 보니까 이것도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문제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일단 우변을 가지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2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좋아. 답은 58. 41분의 17이 나올 겁니다. 41분의 17. 여기 일단 시그마는 이 항들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한다는 거고, 여기가 좀 복잡하긴 해도 어쨌든 수열의 합이에요. 그 수열의 합이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으로 나온 거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게 지금 상수항 없으니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맞고, 공차가 몇이냐면 이거의 2배, 공차가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첫째 항이 몇이냐면 여기 합에다가 n 대신에 1 대입하시면 첫째 항이 9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의 일반항 그냥 일반항이라고 쓸게요. 이것도 첫째 항이라고 써요. 일반항이 뭐가 되냐? 4n 플러스 여기 1 대입해서 9 나오려면 4n 플러스 5, 이게 일반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항을 몇 번째 항이라고 하냐면 첫 항부터 쭉 나열했을 때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k 대신에 n을 대입을 한 게 a의 n분의 4n-3 이렇게 대입한 게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이게 얘랑 4n 플러스. 그래서 an하고 이쪽 자리 바꿔주시면 an이 4n 플러스 5분의 4n-3. 요것만 찾아주시면 이제 5랑 7이랑 9 대입해서 다 약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A 5 대입하면은 뭐냐 25분의 17, 그리고 7이 33분의 25, 그리고 9가 36, 41분의 33 이렇게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41분의 17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세요? 이 풀이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그냥 이거를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nk라는 수열을 더했더니 2n제곱 더하기 7n이 됐다. 그래서 이걸 sn이라고 두신 다음에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쓰셔도 돼요. 여기에서 일반항 bn은 sn-sn-1이다. 이렇게 나열하셔도 돼요. 근데 이 방법이 훨씬 빠르죠. 2차식이 나오면. 그래서 시그마는 SN으로 좀 봐주셔야 되고, SN으로 봤을 때 2차식이 나오면 등차 수열이랑 빠르게 연결해서 찾아내시면 좋습니다. 예, 이런 문제였어요. 괜찮나요? 우리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유형 17로 넘어가서 소거형을 좀 봅시다. 부분분수 공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 써 있습니다. 출제의 핵심 부분분수 공식 거기다가 좀 쓸까요? 원형이 있습니다. 요게 부분분수죠. 분자는 상수. 굳이 1이 아니더라도 상수로 되어 있고, 분모가 인수분해된 두 개의 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분모 두 개의 항을 따로따로 꼽아내는 걸 부분분수라고 하는 건데, 두 분모의 차의 역수가 요 앞에 붙고요. 그리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 소거형을 하실 때는 요 A를 상수항이 작은 거, 그리고 B를 상수항이 큰 거 이렇게 하셔야 앞쪽에 B 빼기 A에서 양수가 나오니까 좀 계산이 편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옆에 1번 보시면 그 91쪽에 1번 보시면 시그마 K가 2부터 10까지 K-1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수항이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를 A라고 주시고 요거를 B라고 주시고 이렇게 주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차의 역수인데 요 분모 두 개 차는 1이니까 1의 역수 쓸 필요 없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요렇게 하셔서 시그마에 이제 하나씩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그쵸? 근데 대입할 때 여러분 아마 그냥 쭉 대입해서 바로바로 없애지 않았었나요? 여기에 1 대입, 2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대입하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없어지는 게 보이니까 마지막에 10 대입하시면 요렇게 그래서 맨 앞에
앞에 1 하나 남고 맨 뒤에 10분의 1 하나 남아서 10분의 9 이렇게 답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렇게 쓰는 방법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 일단 쭉 대입을 하는 거야. 2 대입하면 1 더하기 요거는 대입 안 하고 여기다가만 쭉 대입하는 거야. 3 대입하면 2분의 1 더하기 4 대입하면 3분의 1 해서 마지막에 10 대입하면 9분의 1 이렇게 일단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쭉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로 묶어서. 그럼 첫 번째 대입한 마이너스 2분의 1에 나올 테니까 그걸 요 밑에다가 줄 맞춰서 써주시는 거예요. 2분의 1, 3 대입해서 3분의 1 쭉 가서 9분의 1 마지막에 10분의 1 그러면 없어지는 구조가 훨씬 눈에 잘 보입니다. 중간이 전부 다 사라지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남게 된다. 한 큰 차이일 때는 뭐 연쇄적으로 쓰셔도 되는데 앞에 2개 아니면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남는 구조는 이 방식대로 써주셔야 풀기가 쉬울 거예요. 요게 이제 부분분수 말고도 유리화해서 무리식을 없애는 형태도 이런 게 있죠. 4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4번. 이건 아마 1부터 99까지 하나씩 대입해서 쭉 쓰시면 연쇄적으로 안 사라질 겁니다. 건너뛰어가면서 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를 풀 때 내가 방금 알려드렸던 것처럼 앞에다가 먼저 1부터 99까지 쭉 넣으시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줄 맞춰가지고 뒤에 항에다가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없어지는 거 잘 보이게 하는 게 좋아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4번. 이 방법대로 없애주시면 편합니다. 예, 나열해서 쓰시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앞에는 루트 2부터 시작해서 루트 100까지, 그쵸? 그리고 뒤에가 91부터 대입하시면 이제 0부터 시작되니까 공통부분 나오는 루트 2까지 좀 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99를 넣으면 98에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공통부분 없애주시면 여기서부터 98까지 이렇게 쭉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2개, 루트 99 더하기 요거 10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뒤에 2개. 그래서 3루트 11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시면 12가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n칸 차를 쓰시면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봐봐. 얘가 지금 요거는 k고 요거는 k-1이고 내가 요 k-1이라는 항에다가 이 다음 거 k 더하기 1 하나만 더 추가해서 더하시면 요 항이 나오죠. 숫자 차이가 1이죠. 그쵸? 그럴 때 얘를 한 칸 차라고 합니다. 요 일반항이라고 얘를 봤을 때 여기에다가 k가 아닌 k 더하기 1을 대입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걸 한 칸 차라고. 이런 한 칸 차에서는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요렇게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칸 차이인 게 내가 알려줬다. 이게 익숙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앞에 항에다가 작은 거 대입하시고 뒤에 항에다가 큰 거 대입하시고 요렇게 바로 정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풀었던 문제는 여러분 작은 거 여기 k-1에 k 더하기 1을 넣는다고 해서 이 항이 되지를 않아요. 그쵸? k-1에 k보다 2칸 떨어진 k 더하기 2를 대입을 해야 더하기 2 빼기 1 하면서 요 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 2칸 차라고 하시는 겁니다. 2칸 차. 그랬을 때 어떻게 남냐면 큰 항 있지. 둘 중에 큰 쪽에다가 뒤에서부터 2개를 대입을 해. 2칸 차니까 2개 대입. 루트 99 더하기 1, 루트 100. 그리고 뒤에서부터 두 번째 루트 98 더하기 1, 99. 요렇게 2개가 남고요. 작은 항에다가 작은 거 앞에서부터 2개를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1 빼기 1, 0. 마이너스 2 빼기 1, 1. 요렇게. 그래서 공식만 아시면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응용하는 거 가볼까요? 부분 문서부터 시작하죠. 예,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요 문제. 위에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나타내셨는데 통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더하기 빼기 뭐 빼기 뭐 빼기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대로만 놔두시면 돼요. 예쁜 분수 이렇게 고쳐지죠? 그쵸? 두 개의 차가 3이니까 3의 역수 일단 앞에 하나 붙어야 되고 이렇게 빠지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K를 일반항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야 이 뒤에 항이 나올지를 보시는 거예요. K 더하기 3을 대입을 해야 되죠. 3 더해진 거. K 더하기 3. 그러니까 이거는 3칸 차라는 거야. 3칸 차라서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3개를 남는 건 작은 항에다가 쬐깐한 거 1, 2, 3, 3개를 대입해서 남는다는 거예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남는 거고 뒤에 3개라는 건 여기 큰 항
있지? 분모가 큰 거. 큰 거에다가 이제 뒤에서부터 3개 n-2, -1, n 요렇게 3개를 대입한 게 남는다. 그래서 n-2 대입하면 마이너스 n 더하기 1, n-1 대입하면 마이너스 n 더하기 2, 그리고 n 대입하면 n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빠르게 푸는 거고요. 이게 아직은 좀 힘들다 싶으시면 그냥 저 소거하는 것도 비슷한 속도로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해보고 다음 장 넘어갑시다. 요것도 간단하게 해보세요. 이 정도까지만 나타내시면 됩니다. 통분하실 필요는 없고. 쟤는 몇 칸 찰까? 예, 요거 한 칸 차죠. 그쵸? 요거 한 칸 찹니다. 이게 차이가 2 차이가 나긴 하는데 계속 앞에 이렇게 붙어버려서 여기 한 상수 쬐깐한 거에다가 k 더하기 1을 대입을 하시면 2에 k 더하기 1 마이너스 1 하면서 정확하게 뒤에 항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대입했다는 뜻은 한 칸 차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부분 분수 분리를 하면 2분의 1 앞으로 빠질 거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하고 한 칸 차라 했으니까 작은 거에다가 쬐깐한 거 하나만 대입. 1 대입하면 2 빼기 1, 1 마이너스. 그리고 큰 거에다가 제일 큰 거 하나 대입. 마이너스 2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해보시면 아까도 너희들이 좀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 뒤에 2개 남고 앞에 2개 남고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 맞아요. 고마워요. 아무튼 이게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괜찮죠? 예. 예, 심한 내용이니까요. 대수할 때 조금 잘 써주시면 좋겠고 사실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는 이거보다는 92쪽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이건 이제 스타일적인 부분이고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좀 내가 부분 분수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9번 한번 보세요. 9번 이게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항식으로 된 분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분 분수로 접근하면 얘가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그 시금 안에 나와 있는 복잡한 식이 있죠. 그거를 부분 분수 공식으로 일단 해봐봐. 일단 풀어보세요. 부분 분수 공식으로 분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거를 9번
나오나요? 1번 1번. 그래서 여기 부분 분석하시면 이렇게 약분되는 뒤가 깔끔하게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나열을 해보시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얘도 잘 보면 요 SK에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하면 요거 되는 거니까 한 칸 차다. 그러니까 한 칸 차라 쬐깐한 숫자를 작은 식에 대입한 거 하나, 그리고 큰 숫자를 큰 식에 대입한 거 하나, 요렇게 남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이건 어차피 A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이 3분의 1이다. 얘가 6분의 1이니까 S11이 6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예, 이 구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사의 관계 이용해서. 그래서 이것만 잘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성취도 대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시간 되고 또 시험처럼 잠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20분부터 또 봅시다.